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코스피 지수 1890선이 깨졌고 현재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 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안인기 전문가와 LIG 투자증권 엄태웅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유진기업. 두 번째 용의자 LG 디스플레이. 세 번째 용의자 부방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유진기업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동양 지분 인수 반등의 모멘텀 될 것이다. 원래 지분 관계는 있었죠? 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빠지니까는요, 어떤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모멘텀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진기업은 이제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미콘 건자재 쪽에서 이제 탑픽 기업이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장중에 한미약품인가요? 네. 과거 10만 원대에서 이제 50만 원 넘어오면서 불공정 행위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조사설이 나오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좀 밀리고 또 건자재 쪽 밀리고 엔터테인먼트 하여튼 코스닥의 테마주들은 대부분 다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진기업은 이제 어제부터 그런 좀 뉴스가 있었죠.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좀 있었어요. 동양지분 장내 매수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동양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 5.67%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유진그룹은 동양의 최대 주주 자리에 이제 오를 것이다. 네, 긍정적인 재료를 볼 수 있겠고, 경영권을 확보했을 때 이제 향후 레미콘 사업에 시너지를 낼 가능성 높다. 긍정적인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분양 시장이 글쎄 올해 하반기까지만 개선이 되고 내년에는 다소 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좀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도 좀 있었지만, 지금 저금리 기조가 오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뭐 9월이냐 12월이냐 자꾸 이제 얘기 나오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고요. 네. 저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건축, 건설사, 그다음에 이쪽 분양 시장 계속 긍정적입니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관련주들 다소 좀 수혜를 좀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급의 모습을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 9,000원 초반에서 뭐 면세점 얘기도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급락이 나왔고, 또 한번 한 달 반 동안 우하향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근데 반등은 남았는데, 그 반등의 모멘텀이 이제 동양 지분을 이제 인수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건 3분의 1 정도의 반등 정도라면 오늘 고가권이나 아니면 오늘 고가권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정도지, 계속적으로 추세는 일단 추가 하락은 막혀져 있습니다만 상승의 모멘텀도 크지 않은 그런 구간. 그래서 실적도 현재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1분기는 14억이었고요. 2분기는 198억. 엄청난 2분기에 흑자가 또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저조한 140억 정도 예상이 돼요. 전반적으로 실적 또 모멘텀, 그다음에 수급의 모습,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매수보다는 일단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나 매도 전략, 그리고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험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태웅 과장님, 유진기업. 동양이 동양 시멘트를 매각하고 나서 이제는 좀 좋아진다.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둘 간의 시너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 잘된 인수인가요? 이제 반등하나요? 어떻게 보시죠? 우선은 동양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양에서 시너지는 저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동양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M&A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처분했을 때, 자산들을 처분했을 때 재무적인 가치가 5천억 이상 나온다. 근데 시가총액 지금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동양시멘트 주식 전량 처분했기 때문에 시너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지금 이중 바닥형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더 높죠. 그래서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위로도 많이 올라갈 건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반기에 수도권 분양 비중이 한 50%대로 급상승할 예정인데요. 요즘에 청약들을 많이 하죠. 근데 레미콘 사업장이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총 38곳의 그 사업장이 있는데 수도권에 20곳, 지방에 18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하반기 수도권 분양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선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건자재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철근이랑 이제 석고보드 이런 골조 관련된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문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과 실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뭐 동양 지분 때문에는 우선 모멘텀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다. 근데 어느 정도 회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시너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뭐 기술적으로 원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신규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뭐 큰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는 그런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그 수익은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의 지분을 경영복권 확보와 투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매수가 너무 좀 과다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내년 분양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증거가 제시됐고요. 또 한쪽에는 레미콘과 골조 관련 건자재 유통업, 수도권의 분양 호황과 그 분양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증거 충분하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유진기업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기관의 매수세, 추세 전환을 시도한다. 네, 진실일까요? 네, 추세 전환 됐어요. 기관들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관점. 현재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일단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대형주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일단 양호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공매도가 좀 있었죠. 기관들 공매도, 외빈들 공매도. 그 공매도가 어느 정도 또 저점에서 이제 반대 매수, 쇼카바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기술적으로 2만 원 전후 찍고 이제 2만 4천 원, 2만 5천 원대까지 회복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좀 처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뭐 LCD 패널 쪽이라든가 또 OLED, 특히나 이제 이 대형 TV, 뭐 48인치부터 해서 55인치까지 해서 그쪽 시장 점유율은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미국과 또 이쪽 유럽 쪽에 그 판매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도 매우 좀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죠. 네, 그래서 세일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음 주요? 요번 11월이죠. 아, 11월인가요? 네. 다음 주는 애플의 그렇죠? 아이폰 6S가 네. 나옵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잘 기억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앞두고 네.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아주 급증될 가능성 높다.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서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선유 시장 TV 판매 급증, TV 재고가 좀 소실된 전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PBR 밴드라 그래서 이제 자산 규모, 자본 규모 대비 이제 시가총액의 어떤 그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PBR 밴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증거 자료 한번 보면서 PBR 밴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PBR이 약 한 0.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현재 자본금 대비해서 현재 자본금 한 12조 7천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총은 약 8조 9천 정도인데 지금 실적만 좀 더 나와준다면 굉장히 저평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옆에 것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현재 실적만 좀 좋아지면 개선이 되는데 1분기 실적이 7,439억,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4,881억, 3분기 예상치는 현재 4천억 초반.
그러니까 1분기 고점 찍고 2분기, 3분기 때 계속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라면 내년 상반기에서도 무조건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카바링 물량 출회됐던 거, 공매도 출회됐던 건 이제 좀 매수 가담되고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조정권이지만 IT 대형주 쪽의 반등은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재료는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주가가 또 2만 초반에서 이제 2만 5천 원 초반 전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눌리면 뭐 2만 3천 원 초반이라든가 2만 2천 원 후반 또 2만 3천 원 이하권에 눌리면 매수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일단은 석방보다는 위험의 종목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눌림을 기다리고자 하셨는데 그래도 추세가 상승세로 잡아갈 가능성은 높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N자 임팩트는 상승 조정, 계단식 우상향 예상이 좀 되어집니다. 네, 엄태훈 과장님 어떤 증거 포착하셨습니까? 우선은 전방 수요가 침체돼 있어요. 뭐 신흥국들도 어렵고 뭐 중국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좀 시장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쁜데요.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많은 그 증설을 하고 있죠. LCD 쪽으로. 그래서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OLED 쪽, LTPS 쪽으로 해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성장을 좀 격차를 벌리면서 기술력의 차이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말씀하셨지만 그때 어느 정도 많이 할인을 해서 내보내면 물량 부담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3분기가 연중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12개월 포워드 PBR을 있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최하단에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LG 디스플레이가 그때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QOQ 대비해서는 1.1% 증가 예상하고 YOY 대비해서도 0.36%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익단에서는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4%, QOQ 대비해서는 27% 정도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경기 둔화, 뭐 신흥국 경기 침체는 뭐 예정된 사항인데 이걸 기술력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4분기는 정통적인 그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로 갈수록 우선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격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2만 원대는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이 회사의 가치가 하단으로 내려갈 위험이 낮기 때문에 조정받으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서유럽에서 LCD TV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OLED TV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전망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과연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까라는 데 있어서는 IT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의 그동안 주가 부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엄태훈 과장이 3분기 실적이 연중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서 4분기부터 진입하는 성수기,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4분기 시기, 이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추세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그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두 분 모두 또 눌림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주시면서 결론은 약간 달랐습니다. 한 분은 석방, 한 분은 위험 제시해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그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부방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알리바이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급락해요. 네. 리움쿠첸이 분할 재상장 첫날이죠. 그렇죠. 예. 리움쿠첸이 이제 부방과 쿠첸. 네. 쿠첸은 이제 사업회사,
그 다음에 이제 부방은 지주회사. 지난번에도 리움쿠첸 한번 여기서 또 한번 분석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올라가기 전, 그러니까 정지되기 전에 분할 상장하기 되기 전에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쿠첸은 16,900원의 평가 가격인데 33,000원대 출발 이후 장중에 한 15% 이상대 또 윗꼬리. 부방은 이제 아무래도 지주회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낮게 출발해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또 윗꼬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쿠첸은 이제 매출의 70% 담당했던 리빙 사업부를 분할해서 신설한 회사고, 또 부방은 이제 리움쿠첸이 전환한 지주회사 유통이라든가 전자부품 사업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방은 이제 이동건 회장이 맡고 있고, 쿠첸은 또 장남인 이대희 대표가 맡고 있고, 이제 과거에도요, 한일이와 같은 경우 이제 한일이와 그 다음에 서현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한일이와는 그럭저럭 견주했지만 서현은 또 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가 생각보다 이제 나눠졌을 때 의외로 주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방만 놓고 본다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라고 한다면 상승의 모멘텀은 크진 않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장중에 또 윗꼬리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윗꼬리라는 것은 장중의 고가권에 대한 형성이거든요. 쿠첸도 윗꼬리, 부방도 윗꼬리. 윗꼬리는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좀 몰려가지고 이제 장중에 고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윗꼬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매수 전략이라든가 어떤 그 좀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전략보다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방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도 위험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구속하진 않으시네요. 네, 검거하진 않으시고 위험으로 일단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엄태훈 과장님은 어떤 난서를 보셨나요? 저도 우선 위험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매출액의 우선 70%를 이제 쿠첸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선은 쿠첸 쪽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전에 뭐 지주사 전환한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주사 전환 시 지주사들이 주가가 흐름이 부진했다. 동일한 형태거든요. 분할하기 전에 올랐다가 분할하고 나서 지주사들은 빠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친구들이 좀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제가 표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그 골프존이죠. 골프존 유온 홀딩스랑 하나는 골프존이라는 건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 이후에 뭐 상한가가 7번 정도 갈 정도로 강한 상승을 시현하고 횡보 후 지금도 재상장 이후 가격보다 높이 형성돼 있는 반면에 골프존 유온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기업 분할한 다음에 단 한 번도 기업 분할하기 전 가격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주사 전환하게 되면은 지주사 쪽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지주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기본적으로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매출을 담당하는 리빙 사업부 쪽에서 가장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그 지주사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우선 유통이랑 전자제품 쪽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승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지주사주 랠리가 나타났을 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안 알려져 있던 어떤 자회사 가치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것이 이렇게 분할됐던 것은 좀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부진한 건가요, 엄 과장님? 예, 우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 사실 성장성에 대한 후 밥솥에 대한 성장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그 부분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조금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주사는 주가가 약했다는 통계적인 것을 봐도 우선은 그렇다. 그리고 오늘 현재 쿠첸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19%까지 늘리다가 거의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그 반대편 부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시현했다가 맞고 줄이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검거를 하시죠? 위험으로 분류를 하셨네요. 저는 한 번도 검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의견을 꼭 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행여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 관점에서는 우선은 전 한 번도 검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위험 정도로 낙폭이 가돼 있기 때문에 지수적인 반등이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위험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데요.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입니다. 리온 쿠첸에서 분할 재상장이 됐습니다.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이 된 건데요. 오늘 용의자 선상에 오른 부방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기존에 거래가 되다가 분할 재상장된 경우 지주사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사례가 많았다라는 점 두 분 모두 증거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증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가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잘 빠져나온 거고요. 그래요? 예, 일단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확실히 또 제외할 건 제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엄태영 과장님께서 두 용의자를 석방해 주셨어요.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저는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조정 받을 시에는 부담 없이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4,900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조정이 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사이만 들어온다면 매수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전에 하락해서 저점을 찍고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외바닥으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말씀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던 하단인 한 22,000원 정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그리고 목표가는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알리바이 상목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인기 전문가님 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는데 인터넷 게시판에서 코스닥 좀 올려달라고. 네, 저한테요? 네네. 제가 특별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세요? 제가 용의자와의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출연했는데요. 본업이 좀 있어가지고 좀 투자클럽 생방송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은 근데 3개월 동안요 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보수적 전략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다음 주 시간 다시 돌아오죠.